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이번 시즌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한 실리 축구를 완성해가고 있다.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공을 빼앗는 순간 빠른 전환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이명주는 인터셉트 후 전방을 찌르는 예리한 킬 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고 바로와 제르소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든다. 특히 홈에서는 세컨드볼 장악과 빠른 전환 패턴이 강점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날카로운 역습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인천의 스피드는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변성환 감독의 수원은 높은 점유율과 전진 빌드업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수 김지현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전방 압박의 강도와 결정력이 모두 떨어질 전망이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연계에 강하지만 빠른 전환 속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파울리뉴는 중거리 슛은 위협적이지만 공을 오래 끄는 습관이 불안 요소다. 박지원의 측면 돌파는 활발하지만 복귀가 느려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수원은 높은 빌드업 라인을 유지하며 볼점유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인천은 짧고 빠른 전환으로 상대의 실수를 역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팀이고 수원은 김지현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 압박의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 효율과 수비 집중력 그리고 홈 이점을 감안하면 인천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천안은 3백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핵심 윙백 이해찬의 퇴장 징계로 균형이 무너졌다. 이해찬은 수비 라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전환 시 빠른 복귀로 하프 스페이스를 차단하던 핵심 자원이었다. 그의 부재로 측면 커버 자원이 부족해졌고 전환 속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컨드볼 회수와 이선 커버 역시 흔들릴 위험이 있어 전반부터 뒷공간 노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공격보다 수비 안정이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부산은 같은 3백을 사용하지만 훨씬 유연한 전환 속도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자랑한다. 패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제공권에서도 위협적이다. 사비에르는 볼 운반과 공간 침투 모두 뛰어나며 곤잘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든다. 부산은 좌우 전환 패스로 상대를 벌려놓은 뒤 타이밍을 맞춘 스루 패스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후반에도 체력과 집중력이 유지되는 만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천안보다 확실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천안은 핵심 윙백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이 불안정하고 전환 속도에서도 약점을 보인다. 반면 부산은 패싱과 사비에르의 날카로운 침투, 곤잘로의 조율 능력으로 다채로운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전환 효율에서 앞선 부산이 원정에서도 경기를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경남은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감을 중시한다. 호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르보는 압박 회피와 세컨드볼 확보로 중원 저항선을 만든다. 발디비아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측면 풀백의 1대1 대응이 불안한 편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돌파형 윙어를 상대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전남은 5-2-3 전형으로 빌드업부터 정교한 설계가 돋보인다. 카릴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고 마세도는 폭발적인 드리블로 경남의 수비 블록을 흔든다. 브루노 코스타는 좌우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패턴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전남의 핵심은 아이솔레이션 전술이다.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놓은 뒤 반대편의 발디비아를 단독 돌파 상황으로 만드는 전술로 개인 능력이 뛰어난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구조다. 경남은 초반에는 중원 저항선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1대1 수비와 체력 관리에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발디비아의 개인 능력과 설계된 전환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힘이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 측면에서 전남이 한 수위이며 원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몬타뇨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등지는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유도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박창준은 좌우 전환과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주지만 스프린트가 부족해 역습 시 가담이 늦다. 카즈는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기여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전환이 늦어진다. 중앙 수비진 또한 반응 속도가 떨어져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한 템포 늦은 대응이 잦다. 성남은 4-4-2 전형을 바탕으로 후이지가 제공권과 버티는 힘으로 전방 압박의 중심을 맡는다. 그는 세컨드볼을 확보해 레안드로와 연계를 만들어내고 빠른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레안드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치명적인 침투를 보여준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신재원의 오버래핑과 결합해 측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 조합은 느린 수비진을 상대로 강력한 위협이 된다. 부천은 느린 수비 라인과 복귀가 늦은 윙백으로 인해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성남은 레안드로의 스피드와 프레이타스의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전술적 상성과 속도 싸움에서 성남이 뚜렷하게 앞서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 안산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제페르손이 빌드업과 전환의 연결고리로 활약한다. 사라이바는 민첩한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고 라파는 순간적인 결정력으로 승부를 본다.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지역 방어를 펼치며 공격에서는 롱패스와 제한된 역습으로 효율을 추구한다. 공간을 내주지 않는 대신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충남 아산도 3-4-3 전형으로 맞선다. 은고이가 제공권으로 후방에 롱볼을 받아내며 전환의 기점을 만들고 한교원은 빠른 발로 역습의 속도를 높인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팀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역시 감독 대행 체제 속에서 수비 후 역습을 중심으로 하며 공격 인원이 제한되어 경기 템포가 느리게 흘러간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기 흐름이 조심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에서는 제한된 숫자의 역습만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하지만 득점이 적은 경기가 예상된다. 밸런스와 운영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가와사키는 전통적으로 가시와의 강세를 보여온 팀이다. 점유율 중심의 지배적인 축구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경기력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나가 아키히로와 마르시뉴, 에리손이 이끄는 공격진은 여전히 위력적이나 핵심 미드필더 오시마 류타와 수비수 쿠르마야의 부상은 큰 변수다. 이들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가시와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호소야 마오가 팀 공격의 중심이며 코이즈미 요시오와 쿠보토지로의 연계 플레이는 위협적이다. 하지만 테지카와 쿠마사카의 부상으로 중원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다.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빠른 역습 타이밍을 얼마나 살릴지가 관건이다. 양팀 모두 핵심 미드필더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있지만 홈에서 경기하는 가와사키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 전적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가와사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요코하마 FC는 리그에서는 고전 중이지만 컵대회에서는 끈끈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으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 라라를 중심으로 한강한 압박과 오가와 코키의 결정력이 팀의 핵심이다. 홈에서 열리는 1차전인 만큼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히로시마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구사한다. 소티리우와 비에이라가 공격의 중심을 맡고 미치타 마코토의 창의적인 전개가 공격의 활로를 연다. 수비에서는 김주성이 중심을 잡으며 리그 최소 실점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요코하마 FC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히로시마의 패턴 플레이와 공격 완성도는 한 단계 위다. 공수 밸런스와 조직력에서 앞선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